네, 현재 우리 증시에는 양시장 모두 다 보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외국인의 매도량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보합권까지 올랐습니다. 앞서 박진희 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좀 다소 부진했던 2차 전지주라던가 그간 바닥에 있었던 반도체 중소형주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727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장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이지은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세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빠르게 매수가 붙는 종목들,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모든 이야기가 다 트럼프로 시작이 돼서 트럼프로 끝날 것 같은데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손 UAE 국부펀드가 한국 증시에 투자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장바구니의 종목이 담길지 궁금해지죠? 이 중에서 2차 전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주는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저희가 이야기를 앞서 해드렸는데요. 22개월 만에 투자 의견이 매수로 상향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병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였어요. 크게 지금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비엠을 좀 바닥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유럽 시장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투자를 축소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이 역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더불어 중국과 테슬라의 존재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첫 번째 근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시장은 우려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리스크 피크아웃. 우리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걱정했는데 리스크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22개월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에, 그러니까 2023년 3월 30일에 내놨던 투자 의견이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됐고요. 이번에 바이로 상향, 목표 주가는 동일합니다. 이 리포트 영향 덕인지 오늘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민성 매니저님. 네. 이 리포트 보셨죠? 네. 오늘 질문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덕에 2차 전지주가 물론 오늘 호재가 많긴 했지만 네. 상승하는 데 한몫했다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움직여지기 시작을 한 건 아무래도 이 리포트가 좀 발행이 되면서 그동안에 좀 우려감이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엔 조금 진짜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신규 매수로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손실폭이 크신 분들은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를 위해 또 들어오는 매수세 때문에라도 일시적으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같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측면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한병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매도 리포트를 쓰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얘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의견이 지금 반대로 이어져서 이게 또 반등에 대한 트리거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투자 심리 개선이 지속적이게 이어질 수가 있을까? 좀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가 20만 원이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13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홀딩 의견에서는 이제 괴리율을 채우기 위해서 바이 의견으로 바꾸면서 이제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그런 리포트 수정이 아닐까. 좀 이런 관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리포트 하나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큰 시세가 나타날지는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정적인 톤을 갖고 있던 애널리스트의 갑작스러운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투자 심리 회복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2차 전지주들을 꾸준히 모아갈 만한 정말 바닥 타이밍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약간의 퀘스천 마크,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이진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상대적으로 오전장, 오후장 비교해 봤을 때 2차 전지주의 상승 탄력은 여전히 굳건한지 지금 중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전히 굳건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21선 돌파 흐름 직전의 모습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단기적으로는 추세 상승이나 이런 부분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2차 전지라는 이 섹터에 원하는 시세, 강하고 좀 시원한 시세 흐름이 나오기에는 지금 이 이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부 쪽에서도 지난주에 산업부에서 8조 정도 2차 전지 쪽에 지원한다라는 소식과 또 오늘 TF팀 구성한다라는 소식도 나와줬는데, 이런 정부 정책,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런 정부 정책 모멘텀도 뭐 한몫을 했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조금은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2022년 11월 달에 피크였는데 리튬 가격이 톤당 55만 위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쭉 빠져가지고 7만 5천 위안에서 7만 8천 위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메탈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판가로 전이가 된 부분이고, 또 여전히 가동률에 대한 하락 부분,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지금 비아디, 뭐 샤오미 이런 중국의 또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은 예전처럼 시원한 시세로 이어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직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2차 전지를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가 없으시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에 있어서 예전만큼의 당장 시세를 원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이신 것 같은데, 이진 대표님, 사실 이러한 매수 리포트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TF팀도 구성됐고, 또 중국에서는 올해 탄산리튬 바닥론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뉴스가 나와야만 우리 이진 대표님은 2차 전지주에 긍정적인 매수 의견 주실 겁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지금 트럼프 관련돼서 또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도 여전히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뭐 지금은 거의 다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원하게 해소가 되려면 2차 전지 관련 지금 미국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아직까지는 캐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 해결돼야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적인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그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모두 다 보수적인 관점을 주셨으니까 김민성 매니저님, 네.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좀 챙겨야만 하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보자 할 만한 종목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동박 관련된 이슈로 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들은 거의 뭐 10% 가까이 상승을 하거나 그 미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피노나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가까이 이제 강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 두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때문에 가는 게 맞나? 약간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거기에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때문에 가는 건 아닌가라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이어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하고 나머지 차익 매물들이 좀 크게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미리 좀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대부분 종목들은 지금 바닥을 많이 찍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반발 매수세 때문에 좀 데드캣 바운스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그만한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반등이 나온 종목들은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리스크가 덜한 종목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시고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은 대표님도 오늘 매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매도 의견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단기 상승을 좀 이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뭐 수익권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당장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예전을 기대해서 막 비중을 확 실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린 부분이고요. 오늘 매도보다는 오늘은 좀 더 지켜보시고요. 추가 탄력이 나왔을 시에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는 쪽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재은 대표님과 김민성 매니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김민성 매니저는 솔루첨단 소재처럼 급격하게 반등한 종목의 경우는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취임 앞두고 지금이라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공개 예상 규모를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정리한 표가 있더라고요. 가장 시장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에너지, 화석, 연료 그리고 무역 쪽일 것 같은데요. 석유, 가스, 채굴 관련해서 에너지 개발 허용, 뭐 에너지 비상 상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재탈퇴와 EPA 규모 축소할 것이다. 뭐 과격하게 간다면은 기존의 바이든 정부의 세계를 모두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IRA 보정을 모두 다 폐기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폐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무역 통상 외교 쪽에서는 중국 수입품 대상으로 최대 6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도 25%의 관세 부과, 보편 관세 역시도 20%까지 최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될지 복병으로 보여주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테마주와 조선주, 철강주, 원전주들이 취임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 속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네. 오늘 이 시장에서 트럼프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라던가 시장의 흐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랑 이제 머스크에 대한 좀 관계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인텔에 대한 좀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좀 강세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이제 출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관련된 이제 규제 자체를 굉장히 좀 완화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모멘텀 자체적으로 좀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머스크가 최근에 핫한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부각이 받기 시작을 하고 인텔과 과거에 또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26%가량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 9% 이상 좀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이제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외국인들의 단발성 매수세로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바로 쏟아지지 않을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제 트럼프 시추 산업 지원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우리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강간업체들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리나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한 시세가 오전부터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아까는 온디바이스 AI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선택하는 이제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수혜로 이제 강간업체 쪽에 대한 모멘텀, 시추에 대한 관련 모멘텀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고 이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우리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포커스가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좀 보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통상 알고 있는 뭐 방산이라든가 비트코인, 조선도 있지만 시장에서 오후장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건 온디바이스 AI인 것 같습니다. 상승 탄력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피팅 밸브 쪽을 매수하고 있다. 지금도 상승 유지하고 있네요. 이진 대표님, 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원래 증시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한몫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과거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고 그와 달리 이 대중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증시만 오르고 우리 증시는 오히려 악재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우리 이진 대표님은 기대하십니까? 혹은 우려하고 계십니까? 저는 좀 기대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취임 이후에 한 20일, 뭐 한 달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좀 키우려고 다시 좀 강하게 육성을 하고자 하는 쪽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관련된 섹터나 산업 쪽은 저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 뭐 조선 관련, 방산, 원전 이쪽 관련된 쪽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쪽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관련돼서 이제 원전 시장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트럼프의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2025년 세계 LNG 프로젝트가 이제 활성화될 것인데 최종 투자 결정에 도달을 하고 이게 도달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설계 조달 시공 이쪽이 본격화되면서 관련돼서 우리나라 피팅 기업의 미국에 대한 이런 수혜 이런 부분들도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선 기자재 쪽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곧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텐데 실적 발표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LNG 관련돼서는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모든 업종들이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도 저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좀 크게 같이 커갈 수 있는 쪽은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AI 시장도 물론 규제 완화 쪽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고요. 에너지라든지 조선 이쪽 관련된 업종들은 오히려 취임식 이후에 세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저는 그때를 투자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은 대표님, 오늘 또 시장이 좀 환호하는 게 생각보다 트럼프가 저는 중국을 완전 지워버릴 줄 알았는데 약간 온화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도 하고 틱톡도 다시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중국 규제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마 일단 좀 우호적으로 하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항상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항상 그대로 가지 않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뭐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넓게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긴장할 필요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민석 매니저님 정리해 주시죠. 오늘 시장에서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너무 반짝 상승했다. 여긴 테마성 흐름이 짙으니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노려보자라는 종목과 아니, 이제 시작이다. 트럼프 정권 하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만의 기대주 한 종목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단발적으로 좀 반짝 상승했던 종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업체 쪽에 대한 좀 시추의 기대감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사실상 이제 이거는 미국에 대한 정책 수혜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얼만큼 좀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실적을 찍히는 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는 조금 더 우리가 테마성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는 이런 넥스트 같은 종목은 좀 윗꼬리가 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발성 상승이 나타나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한 차원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을 실현하시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줄여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좀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상승
상승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이제 트럼프가 일기랑 지금에 대한 좀 스탠스가 굉장히 다른 거는 동맹 국가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전부터 이미 조선업이랑 이제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을 이미 보내고 있는 만큼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최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유해지고 이제 수주도 같이 넓혀가기 시작을 하면서 공생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빼놓지 않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한 수혜도 이어지는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를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강한 시세가 좀 기대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발성으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는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앞서 온디바이스 AI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매수 의견이고요. 넥스트의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 여기서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 어디를 통해서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 이제 못한 이야기들은 밴드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